전용기 의원의 발언이 하나가 발단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내란 선동 가짜 뉴스를 처벌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단순히 글을 퍼나르는 것으로도 또 일반 국민이라도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거 국민 검열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굉장히 강하게 공격 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여론들, 네. 여러 이제 언론들조차도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연장선상에서 본다라면 오늘 이재명 대표가 전용기 의원의 시각을 백업하는 그리고 뭐랄까요 이렇게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또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제 그 최상목 대행에 대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예. 이재명 대표의 오늘 발언입니다.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의 적. 민주주의 위에서도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가짜 뉴스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네. 네. 그리고 뭐 틈새를 이용해서 온갖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진실을 왜곡하고 부패한 악인들이 선한 것처럼 사람 앞에 서 있다. 책임을 안 지고 뻔뻔스럽게 유포하고 이익을 얻고 문제하니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반박하고 공격하고 있다. 저는 이 발언들 이재명 대표에게 한번 반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네. 이와 같은 가짜 뉴스는 항상 민주당의 가장 뭐랄까요 우호적이고 가장 유력하게 사용했던 무기 아닙니까? 뭐 지금 머릿속으로만 떠오르는 것으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태도들, 이런 발언들,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의 적. 그리고 하나만 언급해보자면 가짜 뉴스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뭐 맞다면 맞는 말인데 네. 이렇게 뿌리 뽑는 방법이 저는 그래요. 뭐 기왕에 말씀 나온 김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꽂혀서 계엄령을 발동했다고 하는데 부정선거를 막는 방법이 계엄령이라면 그리고 이재명도 저는 양극단의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과. 네. 뭐냐면 가짜 뉴스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저는 가짜 뉴스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저도 그렇거든요. 이른바 친북주의자들 예. 있거든요. 뿌리 뽑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건 이겨내는 방법밖에 없다. 네. 지금 전 그래요. 친북 소위 말하는 뭐 친북좌파, 친북 종북주의자들 있어요. 우리나라에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이분들이 가장 득세하는 때가 언제냐? 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이후 득세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뭐 그분들이 결국은 뭐 했으냐면 윤석열의 취임 이전부터 탄핵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분들이잖아요. 네. 네. 정말 그분들은 놀랍게도 2022년인가요? 네. 그때부터 탄핵 주장했거든요. 예. 시작과 동시에. 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제일 득세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발동이야말로 이른바 친북 좌파 세력들의 득세를 초래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뭐 친북 좌파다, 가짜 뉴스 세력이다, 이 사람들은 이겨내야 되는 사람들이지 뿌리 뽑을 수는 없다. 불가능하다 사실상. 네. 이분들보다 잘해서 이기면 되는 거다. 아하. 이분들 얼마 후진 사람들입니까? 친북 좌파 후져요. 제가 봐선 정말 말 뭐 상대하기도 힘들 만큼의 그런 후진 사람들이에요. 네. 가짜 뉴스 하는 사람들 정말 아니 저도 인정합니다. 뭐 극우 유튜버들 그리고 이른바 개딸 뉴스들 다 저는 가짜 뉴스의 원천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득세하는 원인이라고 하는 게 이재명과 윤석열로 대표되는 그런 정치인들로 말미암아서 득세하고 네. 여러 가지 뭡니까 구독 경제라는 이름하에서 코인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 본인들이 정치 잘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겠냐고요. 네, 이런 사람들 득세하겠냐. 네, 네.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 이전에 가짜 뉴스가 횡행하기 위한 이런 조건을 만든 가장 일차적인 원인이 본인들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반성하고 태도를 바꿔야 되기에는 시기가 많이 늦었고 네. 저는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민주당 역시도 사라져야 된다. 아하. 비슷한 논란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김민전 의원의 네. 이른바 백골단으로 불리는 반공 청년단 국회 기자회견 주선 논란. 네. 한바탕 시끄러웠죠. 네.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요. 사실 백골단이라는 게 저는 뭐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조직이어서 예. 그냥 뭐 뉴스나 뭐 책을 통해서 봤었는데 이 이름을 단 존재의 재등장. 회 교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백골단이라고 하면 네. 뭐랄까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많이 느껴지는 그런 존재죠. 그래요. 많이 변호사님은. 쥐어터지고. 이게 뭐가 소위 뭐 정치 깡패 집단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뭐 사법 검찰 뭐 등등 이제 40년대 50년대 예. 네.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이름도 반공청년단 그렇게 뭐 스스로 이름 붙였던데 네. 과거 이제 서북청년단이다 그러면 아. 그런 어떤 뭐랄까요 정체불명의 사조직이었었는데 백골단은 이제 국가 공식 조직이었죠. 공식 조직.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합법적 폭력을 행사한다기보다는 어떤 책임질 수 없는 그리고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폭력을 행사했던 그런 조직이죠. 네. 상당히 무서웠죠. 저희들도 보면은 그러니까 그랬군요. 뭐 전투 경찰이다 이런 분들은 이제 방패를 들고서 이렇게 되게 수세적으로 막는 그런 분들이었다라면 네. 백골단 분들은 이렇게 대개는 옆에 서 있다가 체포하는 역할들. 대개는 이제 뭐 알기로는 무술경관 출신들의 감히 그 당시 이제 저희 같은 대학생 나부랭이들이 물리력으로는 1대1로도 뭐 다대1로라도 안 되네. 맞설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리고 예. 정말 많이 맞았죠. 우리들이 연행도 자주 되고 뭐 상당한 뭐랄까 좀 트라우마가 있죠. 많은 분들이 갖고 있을 거예요. 사실 그 이름만으로. 그렇죠. 네. 이분들이 이제 복장 자체가 다르고 되게 이제 많이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예. 날렵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폭력의 대명사 실제로 그렇게 그런 역할들을 하셨으니까 네. 그걸 별 생각 없이 국회로 끌어들여서 뭐 반공청년단의 이름, 백골단의 이름으로 하고 저는 이 이후에 보인 모습들 몰랐다. 그러면 84학번이신가요? 84학번 김민전이 백골단을 몰랐다. 이건 뭐 그 당시에 뭐 소위 운동권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네. 모를 수가 없나요? 백골단을 몰랐다? 아. 마치 그러면 난 88년도에 88올림픽이 열린지 몰랐어? 뭐 이런 말과 좀 비슷할 것 같아요. 86년 아시안 게임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죄송합니다. 그때 서울 아시안 게임이었죠. 네. 88년 올림픽을 몰랐다. 그런 수준에 준하는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난 그만큼 천진난만하게 자랐다. 80년대를 그렇게 자랐다. 뭐 그런 항변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저 개인적으로는 황당한 게 자기가 잘못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 30대의 충정을 맞아요. 뭐 이해해달라. 아니 저는 황당한 게 아니 본인이 반공청년단이라 불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고 뭐 백골단이라고 자칭 타칭되어지는 집단을 이끌고 와서 황당무계한 그와 같은 행위를 펼쳐놓고서 20, 30대의 충정을 이해해달라. 네. 그것과 이게 전 어떻게 연관이 되죠? 네. 전 진짜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어떻게 이해해달라는 건지 본인은 지금 뭐 길바닥에다 지하철 모두 다 타는 앞에서 여러 명 데려와서 이렇게 뭐 피자 파티 한 거잖아요. 개원낸 거잖아요. 그러고서 충정을 이해해달라? 아니 누구의 충정을 이해해달라는 건지. 그러게요. 저는 거기에 나온 뭐 청년들의 충정? 그걸 어떻게 저는 그분들을 좀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왜 내가 저 사람들까지 이해해야 되는지. 아마 그런 거 아닐까요? 저들이 뭐 이 젊은 청년들이 추운데 이 관저 앞에서 왜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저렇게 행동에 나섰는지를 이해해달라.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결국 지지층이 하는 얘기 메시지였겠지만. 근데 김민전 의원께서 그 정도로 그런 정도의 공감대가 있으신지 그건 좀 의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그랬잖아요. 취소하겠다고. 아니 그러네요. 본인이 김민전 의원이 취소하겠다. 이미 벌어진 일을 취소하겠다. 이런 경우가 이제 딱 그런 거잖아요.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취소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주워 담겠다는 건지. 저로서는 국민의힘이 좀 건강한 대중정당으로 공당으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극단적인 모습은 잘라내야 된다. 절연시켜야 되는데 많은 안타까움이 있고 또 하나 가급적이면 이렇게 양쪽을 거론하는 것이 이런 주제에 있어서는 좀 자제하고 싶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죠? 그나마 모르겠습니다. 이런 발언을 하면 야 그래도 김경률은 여하튼 국민의힘을 옹호하는구나.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러셔도 좋은데 뭐냐면 그러나 저러나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김민전 의원에 대해서 그리고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당내 민주당은 도대체 뭔지 저는 이와 같은 지금 뭐랄까요 여론의 흐름 혹은 당내 목소리에
일방성은 민주당이 더 심각하다라고 보거든요. 일극성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런 일방성, 예, 예. 일극성. 네. 좀 정확한, 좀 적절한 비유이신 것 같은데 일극 체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감히 비유컨대 북한의 뭐 김정은 체제에 준한 아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잖아요. 네. 네. 이게 정말 정당이 맞는지 공당이라는 곳이 맞는지 정말 의문스럽다. 근데 이건 제3자적 시각에서 봤을 때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약간의 기대가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잘한다. 민주당 잘한다. 저럴수록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 네. 다른 목소리가 여기선 없잖아요. 틀린 목소리 이전에 다른 목소리가 없는 정당이라고 하는 게 그게 예. 무슨 살아있는 조직인가. 예. 그런 그렇습니다. 우려가 되고요. 네. 그렇다라고 해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의 고삐는 늦추어서는 안 될 텐데 왜 자꾸 이와 같은 극단적인 모습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김민전 의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적어도 정당 뭐 여하튼 간에 영장 발부에 대해서 법원에 의해 발부받은 영장에 대해서 왜 본인들이 맞겠다고 하는지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이고 지양되어져야 할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